자, 먼저 아르헨티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민 2세로서요. 아르헨티나에 2016년부터 문화부 차관보로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외국인이 고위 관료가 되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벽도 많았을까요? 자, 변결의 멘토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준비해온 자료가 많았었는데 어제 여기 친구들하고 몇 명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료여가지고 어제 뒤늦게 저녁에 그 자료를 다 바꿔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로 바꿨거든요. How many of you speak English here? Raise your hands. How many of you understand English? Okay, that's majority. How many of you understand Spanish? Like if I speak in Spanish, will you understand Spanish? Okay. 그러면 지금 오늘 동시 통역이 없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로 번갈아 가면서 발표를 할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어야죠. 농담이에요. 혹시 어제 오신 분들, 어제 오셔가지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손 좀 올려주세요. 그럼 내용을 조금만 반복할게요. 죄송해요. 어제 오셨던 분들은 죄송하고. 제가 사실 되게 부끄러운 입장이 뭐냐면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내가 살아온 경험들 그리고 내가 걸어온 길이 그대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걸 공유하는 게 그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위주로 이제 발표를 죄송해요 그런 위주로 발표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know what I do? I'm Undersecretary of Cultural Cooperation in Argentina. Do you know what does that mean? Any of you? Like, can you imagine what I do daily, in a daily basis? Yes? No? No one? Okay. I'll be talking to myself just. Basically, what I do, this is a pointer. I'm in charge of all the federal cooper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That means that I'm in charge of developing, I'm in charge of maintaining a good relationship with all the provincial governments. In Argentina, we have a federal government. That means that each province, each state has autonomy of government. What I do is 비행기를 일주일에 6번 타요, 제가. 6번 타가지고 출장을 일주일에 3번 가요. 각 주로. 여기 아르헨티나가 제일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한 6,00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지방에 가서 지방 문화 차관이나 문화 장관들, 문화국장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시장들, 주지사들을 만나서 문화 정책 조율을 해줘요. 그런 역할이에요. 제가 문화 콘텐츠를 정하는 건 아니고 문화 콘텐츠를 받아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랑 내가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I know it's early, so let's play a quick quiz, shall we? Yeah. Will you participate? Because if you don't participate, it's not fun. Where is she from? 어디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일본? Yes? Okay.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중국? 이분은? 한국? 오케이. 그리고 이분은 동물 말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이요? 제 절친이에요. 네. 결혼했어요. Sorry. So
이런 질문을 할 때, 아르헨티나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절대로 이 분이나 저분이 아르헨티나인이라고 대답을 할 사람은 없어요. 얼굴이 동양이기 때문에. 언제나 얼굴이 동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르헨티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how is it possible that in a country so far away from Korea, in a country that's just the opposite in the planet, how is it possible that in the country of Messi, of Tango, of Francis Pope, how is it possible that there is a Korean undersecretary? Why is it possible, actually, is the question. But I'm not going to answer that now. First, let me show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how I lived and how I reached this position. So I was born in Buenos Aires in 1987. My parents emigrated to Buenos Aires in 1986 with nothing but $10. We were really extremely poor. We were extremely poor, but with hard work, 옷장사를 하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떨어진 300km 떨어진 로사리오라는 도시에서 컸어요. 그 도시에서 내가 독일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자마자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사를 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법대에 입학을 한 거죠. 부에노스아이레스 법대면 아르헨티나의 국립대예요. 아르헨티나는 대학교 교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한 푼도 안 내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왜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훨씬 좋냐면요. 국립대를 다니면 일단 아르헨티나 대표로 국제 모의 재판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 대표로 명문대 NYU나 콜롬비아, 하버드, exchange student로 갈 수도 있고, 모든 걸 무료로 해줘요. 대신 거기서 이제 당연히 scholarship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걸 무료로 해줘요. 이게 제 어릴 적 모습. 잠깐 귀여우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 우리 부모님이 저랑 제 동생들의 교육 방식이 좀 특이하셨어요. 제 독일 학교를 다니고 12살 때부터 이제 배낭여행을 시키셨어요. 부모님이. 12살 때부터 배낭여행을 시키시고 15살부터는 홀로 보냈어요. 미션을 항상 한 가지 주곤 했는데 15살 때 내 첫 미션이 뭐였냐면 아르헨티나에서 2300km 떨어진, 남쪽에 2300km나 떨어진 도시에 가가지고 그 주의 주지사와 면담을 따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15살 때.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바베큐를 하려고 이렇게 가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너 가방에 자 100불 줄 테니까 가서 따와, 이러셨어요. 그리고 버스에 저를 올려주셨어요. 되게 막막했어요 그때. 2주 동안 매일 시청에 가가지고 저 주지사와 면담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단 한 번도 그 면담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이었어요. 내가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 그게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언제나 매년 저에게 아주 이상한 미션을 주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17살 때는 중동에 보내시고 18살 때는 하여튼 남미를 다 돌게 하시고 유럽도 많이 돌아오고, 그렇게 저와 제 동생들은 자랐어요.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내 나이 또래 애들하고는 보편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살 때 내가 법대에 입학을 했는데, 맞다. There were 3 rules that my parents
wanted us to comply with. The first rule was never spend more than $5 a day, never, under any circumstance. If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down the street, you shall sleep on the floor down the street, but you shall not spend more than $5 per day. You will always travel alone. You will always travel alone. You will never travel with someone. And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a decision between the easy path, the easy way, and the hard way, the tough way, you always have to choose the tough way. You always have to choose the hard way, the long way. Those were the 3 rules that my parents gave me every time they put me on a plane and they just kicked me away from home. So that was my education, my non-classical education outside school. When I entered school, when I entered university at the age of 18, I didn't know what to do. Like, what shall I do? I went to law school in Argentina. In Argentina, law school is about 7 years of study. And 되게 막막했어요, 그때. 사실 법대를 가기도 싫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사실 법대를 제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22살 때 정치라는 걸 접했어요. 22살 때 정치라는 걸 접했는데 그때서부터 내가 정당 생활을 했어요. 정당 생활을 한 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달리 국립대 내에서 당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당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배낭여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체게바라 티셔츠 입고 Revolution, yeah. 나중에 다 거짓말인 거 이제 드러나고 이제. 대학교 정치 생활이 이래요. 뭐 피켓 들고 데모도 하고 뭔가 이제 if there's something that we think it's not fair for the students, if there's something that we think it's unfair for the citizens, we do this. We manifest. We say what we think as students. This is during the elections. Every year at the University of Buenos Aires, specifically at law school, we have elections. 22,000 students vote in that election. 22,000 students. That means it's like an election of a small city. It's it's a huge deal in our school. You see? This is how we, during the elections, how we campaign, how we try to persuade people. 저는 이제 6년간 학생회 후보로 출마해서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단 한 번도 못 이기고 단 한 번도 3,000표 이상을 도달을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었지 과정이었어요. 거기서 배운 것들. This is an assembly. We vote like this. 이거는 개표할 때. 개표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이제 다른 당들과 이제 욕하고 뭐 하여튼 진짜 재밌어요. I'm going to show you a video. That's basically before getting to the scrutiny, before making 개표. Before making 개표, that sounds horrendous. I'm sorry. 각 당이 이제 자기 당을 응원한다고 그렇게 복도치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6년, 그 남은 6년 동안 했어요. 남은 4년 동안 했어요. But
let's get back to the original question. How or why is it possible that a Korean-faced Argentine reached a position such as the Undersecretary of Cultural Cooperation in a place that's very representative of our country, which is the Ministry of Culture, right? This is one of the phrases I like the most. Lo argentino no consiste en limitarse a lo supuestamente propio, sino en abrazar como propio todo lo que el mundo puede dar. Lo argentino no consiste en limitarse a lo supuestamente propio, sino en abrazar como propio todo lo que el mundo puede dar. This basically means being Argentine is not limiting oneself to what's supposedly Argentine, but to have the capacity to embrace whatever the world has to offer. Whatever the world has to offer. Why do I like this idea so much? Because of three reasons. First, it rejects the concept of that Argentina is incompatible with other traditions, such as the Korean one. Second, it shows us the potentiality and the possibility of Argentina in relation to the world. It liberates Argentina from a poor version, from a small version. And third, it allows, and it also pretends, to have multicultural public servants, to have multicultural governance for its future, to build its future. Sorry, don't read, okay. So again, why was it possible that I reached this position? And why is it important for me to deliver this message? Because I think that Argentina has three main reasons that allowed me to participate this way in politics and to reach this position. First, Argentina is being built upon ideas with future orientation. It doesn't hold any grudges with the past anymore. We are looking at the future. T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build for Argentina because as a Korean Argentine, my family, our family, didn't have a common past with Argentina, right? However, the future we can do together. We can walk together. The past we cannot. It's all already past, just past. But the future we can walk together. This change of concept in Argentina gave me the opportunity to be in that path, the path of the future. Second, the construction of what means to be Argentine, the construction of the Argentine identity, what means Argentina as a whole, is not a construction from the government. In democracy, there's no messiahs, there's no one person who tells you this is democracy, this is Argentina, this is the Argentine identity. The citizens make that. That also gave me the opportunity to show that part of the Argentine identity is compatible with the Korean tradition. It's compatible with me, it's compatible with you. Third, I'm sorry, I don't remember the third one. Just wait a second. Third,
Argentina traditionally has been a multicultural, immigration-based society. It has been always open-minded. It has always opened its doors for the foreigners. And it keeps doing so right now, today. We are receiving 3,000 Syrian refugees right now, today, in Argentina. Because being Argentine doesn't mean to limit oneself to what's Argentine. Being Argentine means having the capacity to embrace the whole world. So those are, I think, the three main reasons that allowed me and allowed the Korean community to foster in Argentina, to be so successful, and also allowed me to reach a high-level public official position. This year, in Argentina, we commemorate 200 years of independence. This year, the third century of Argentina begins. It's a third century that looks forward, not backwards. It's a third century that invites everyone to be part of, not only the government, not only one sector of the society, but everyone, every citizen, regardless of the origin, regardless of how much money you have, regardless of if you are Korean, Chinese, Japanese, Italian, Spanish, regardless of all of that. If you are looking at the future of Argentina, then you are welcome to participate in this construction. I think that as Korean Argentine, we shouldn't be afraid of being part of that. We shouldn't be afraid of making that future our own. And we shouldn't be afraid, of course, of making history in Argentina. Why not? And when I ask this question, where is he from, to an audience, for the audience to say, well, he could be from Argentina. Not an Asian country, from Argentina. Anyway, my last message to you, it's a poem I like very much. I translated it into Korean because I couldn't find it on Google. 여기 정치인 지망생 있으세요? 정치인 되고 싶으신 학생?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Okay. Not popular. 마이크 있나요? I need a volunteer. Just one volunteer that wants to come up to the stage and share this place with me. One? Anyone? No one? 안 때릴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 잘하시죠? 오케이. This is my favorite poem. I discovered it in a bathroom. I was drinking beers with my friends at a bar in Argentina, and I went to the bathroom. 그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좀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화장실 가는데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으면 되나요? 예, 목소리 좋네. 이따가를 마음에 담아두어라. 그곳에 가는 것은 너의 운명. 그러나 여행을 서두르지는 말아라. 몇 년이 걸린다면 오히려 좋은 법. 그리고 섬기스게 이미 늙어 배를 대는 것. 여정을 통해 너는 이미 성숙하고 풍성해졌다.
이따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따가는 너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여행을 하게 했다. 그곳이 없었다면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 그러나 이미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네가 비록 가난해졌을지라도 이따가는 너를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현명해진 너는, 수많은 경험을 가진 너는 이제 이따가가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Thank you very much. 계속 읽고 싶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계속 읽을까요? 마음대로. 네.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요. This is my favorite poem. Basically, the core message of this poem is, it's not about the result. It's about the process. It doesn't matter the result. What you have to improve is the process, always. Because if you improve the process, then someday, I don't know, maybe in 2 years, maybe in 3 years, maybe in 10. But if you improve your process, someday you will get a good result. Am I convincing you? Because your faces are like, what is he saying? What? Anyway, thank you very much. Q&A. First applause.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변결의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변결의 멘토님 참 잘생기셨죠? 아닌가 봐요. 어쩜 저렇게 외모도 출중하시고 또 성격도 좋으시고 뭐 영어, 스페인어를 잘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해석이 없었는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나요? 몇몇 분은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면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국말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자신 있게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죠. 네, 아까 읽으신 분 궁금하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서서문학과 전공하고 있는 최왕호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교포에서 사셨는데 과연, 그러니까 어제도 발표 들었는데요.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겪으시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교포에서 이제 한국으로 건너온 친구와 이제 원어민적으로 이제 그만하세요. 거기서 멈춰. 그다음에 계속하세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안에서는 뭐 사회 진화론적으로 인종적으로 뭐 중국인은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 한국인은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아르헨티나는 어떤 직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인 여자로서 옷장사 위에는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자기의 미래를 좀 진취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친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변 차관보님께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미래를 창출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친구의 주장이 이제 되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공감도 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사회나 가면 이런저런 차별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차별이 많잖아요.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하여튼 이런 전 차별이 많은데, 저도 그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 길을 택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택했어요. 내가 성장을 따로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같이 아닌 성장을 따로 해서 이민사회 내에서만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싶다 하면 절대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줘요. 외부 사람이니까. 절대로 안 받아줘요. 내가 그때 내 상식은 I need to be with them in the origin. I need to be with them when they begin. That's why I started politics when I was at school, at university. All my friends right now, they are congressmen, they are mayors, they are undersecretaries, they are general directors. One of them is minister. They are my friends because I started with them. Because when I had the election between just remaining in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it's
of course, comfortable. It's a comfort zone. They speak your language, they have your face, they eat your food. I chose a different path. I chose to grow up with Argentine people at school from the beginning. I suppose that is why, for me, it was easier to reach this position. I think that the challenge there is getting out of the comfort zone. You have to get out of the comfort zone. When you believe, when you start feeling that you are in the comfort zone, that you're getting comfortable, you have to leave that place quickly, as fast as possible. Again, it's about the process, not the result. When you think that you're reaching a good result, go back to improving your process. Get out of the comfort zone and go back to improving your process. That's what I think. 질문에 답이 됐나요? 안 됐으면 죄송해요. 자,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네. 자, 이어서 다른 분의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서울대학교에서 서성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인데요.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마이크를 잡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어문계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이제 미국의 대학교로 방문 학생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수업에서 이제 자기소개 시간에 이제 내 전공이 뭐고 어디서 온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전공이 이제 중남미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이스트 에이지언 보이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변에 뭐 그 중남미 쪽에서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국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말하자면 뭐 최소한 듀얼 아이덴티티 정도로는 인식이 될 줄 알았는데 그저 그냥 동아시아에서 온 학생으로 인식이 되길래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차관보님께서는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독일 학교도 다녀셨고 이제 영어도 하시고 스페인어도 하시는 뭐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신 이제 이민자 2세대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지 저는 아직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두 번째 잠시만요. Let's wrap up that question because I'm not that intelligent and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잘 까먹어요. Question again.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으로서 스페인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이제 영어권 나라에 갔더니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이스트 에이전이라는 정체성으로만 나를 받아들여 줘서 충격이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Well, 좋을지. tha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the Americans as well because you're from Korea, from a Korean university, specializing in Latin American studies and doing your studies in America, which is like three different points in one, right? So I understand that maybe they didn't really understand your position, or maybe they tried to encapsulate you in a certain identity. I think that the best thing to do there's no magic here. It's getting acquainted with them, being friends with them, and explaining to them. Once I was down the street in Argentina, and someone, I was walking, right? And someone came and was like, "Hey, Chinese, go to your country." What? I'm not Chinese. Whoa, what did you say? Chinese, go to your country. What did I do? I spent the next 15 minutes explaining to him that my parents were Koreans, that they came in the 86 with nothing but $10, that we're working just round the corner in a store, that I studied here, that I speak Spanish very well. And he finally understood.
And he told me, I'm sorry, man. It was a prejudice I had. I'm really sorry. And I changed one person. That person has many friends. He said, hey, 저번에 내가 어떤 동양인한테 야, 중국애야 너 집으로 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나한테 오더니만 설명을 해주더라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자기는 이민 2세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라에 기여를 하고 있고 텍스를 내고 있고 정당하게 살고 있다고. 참 괜찮더라. And they speak to other friends if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speak about Asian people. I don't know how many opportunities, but I think it's a one-on-one. It's like a guerrilla. Like you go, you see, and you pick just one person and then you persuade him. And that person will have a multiplier effect on others. That's what I think. So second question.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가벼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뭐 이제 성공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는 언제 하신 건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신 것 같고 뭐 그런데 말씀이 없으셔서 많이 늘었어요, 궁금했습니다. 예. 자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어제도 기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아유 수석 졸업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전혀 수석 졸업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석 졸업한 적이 없고 학교 때 공부를 상당히 못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잘 쪼개 썼어요. 여행은 언제나 holidays and vacation.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여름 때 3개월을 줘요. 3개월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때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겨울 때는 2주를 줘요. 그럼 2주 동안 또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정당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정당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2%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110%를 줘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정당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많이 어려웠지만 제가 교수님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언제나. And in the University of Buenos Aires, most of the exams are oral, one-to-one. Like you sit with a professor and you have to convince him, to persuade him about a certain case, about a certain doctrine, jurisprudence. And I think that was very helpful. I didn't study much because I knew I was not good at studying. I knew it from since I was 5. Since I went in kindergarten, the school teacher would like, okay, A, B, C, D, E, F, A, B, what? I knew I was not that intelligent. I know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제 달란트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난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Because I knew I was not good at studying, I did other things. 왜 웃어요, 계속? Because I knew I was not good at studying, I did other things. But I understand that in Korea, it could be tough, it could be difficult, because you have another model of, I know that you have to study very hard. I know it by heart because of my friends here in Korea. They suffered a lot during 고등학교. But in Argentina, no. In Argentina, we have a different model. I just adapted to that model. And I adapted myself. I was not good at studying. Not at all. 네. 자, 이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결의 멘토님이 공부도 못하셨지만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요? 정말 생생한 정보와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변결의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멘토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테말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분은 팔방미인이라고 소개하는 게 참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바코넥스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